모든 브라우저 그리고 한 장의 이미지로 웹사이트를 전부 표현할 수 있는 실무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죠. 지금 보시는 거는 크롬입니다. 지금 또 변경된 것은 사파리죠. 보시는 것은 IE 테스터 7과 8과 9입니다. 이 브라우저는 윈도우 10의 익스플로러 11입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못 믿을 것은 IE 테스터입니다. 실제 8 브라우저를 쓰는 윈도우나 7 브라우저를 쓰는 윈도우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은데 그래도 여기서 나오면 다 나옵니다. 이것만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RGO에 들어간 모든 이미지인데 이 하나의 이미지로 모든 내용을 좌표대로 넣은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하위 브라우저도 상위 브라우저에서 표현되는 비포 애프터라든가 알파 값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애써서 표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현재 최신 브라우저에는 지금 알파 값이 나와 있죠. 현재 보는 파일질라도 알파 값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파리 또한 적용이 되어 있죠. 크롬도 알파 값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IE 테스터에 7, 8, 9는 완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CSS3를 완벽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브라우저를 거의 쓰지 말라. 업데이트를 그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jQuery인데 버튼이 사각형이죠. 라인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버튼은 원형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다 보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전과 후에 어떤 컨텐츠를 정해서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거를 일괄 출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데 우측에 배경 삐지로 해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링크가 있는 것마다 이렇게 내용을 넣은 건 아니고요. CSS에서 정의할 때 이쪽에 A가 있다면 애프터에 배경 이미지를 출력해 주라고 선언을 했어요. 현재 파이어폭스에는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했죠. 사파리 내용에서도 제가 해당 내용을 보면은 삐지 화살표로 애프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크롬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최신 브라우저에도 보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위 브라우저에서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9에서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7은 더하겠죠. 더 하위니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뉴부터 해서 왼쪽 메뉴, 중심, 우측, 하단, 카피라이트까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CSS 적용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강의부터는 기본적인 내용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스 코딩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약간의 어떤 마진과 패딩 수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보이는 웹사이트는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HTML5 문서입니다. 지금 내용의 컨셉은 하나의 통으로 잡지 않고 요소별로 잡았습니다. 메뉴, 그리고 본문, 부터 이런 식인데 메뉴는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div의 div, 상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실 테고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의 CSS입니다. 서비스 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리얼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포지션에 대한 렐러티브, 상대 위치. 하지만 이 위에 어떤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 웹페이지의 기준선이 되다 보니까 메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0으로 해줬고 하나의 블록 처리를 해줬고 외부 여백을 없이 해라. 그리고 넓이는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100%로 나오되 현재 메뉴의 높이가 50픽셀이라는 거고 거기에 중간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라인하이트 값을 50픽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 라인을 주고 Z인덱스 우선순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Z인덱스 겹침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쑥쑥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진 패딩 정의된 사항하고 바디 특별할 거는 따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높이를 안 줬는데 패딩을 줘서 뭐 높이가 얼추 맞다. 표준 브라우저에선 통하지만 하위 브라우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은 현재 표기되고 있는 이 div, 이 껍데기를 설명해 드린 거고 본문이죠. 지금 내용은 우측에 보셨을 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Z인덱스 최상위에 놓기 위한 거고 렐러티브로 해서 좋고 이 내용 가운데 정렬 문서가 100%가 되더라도 본문 즉 메뉴와 로고가 있는 이 내용은 가운데 정렬 값으로 하고 밑에 내용은 뭐 그다지 볼 거는 없습니다.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다 썼다고 했는데 이미지 중에서 로고만큼은 그 회사의 대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로고만 이미지를 따로 뺐습니다. 그것은 이미지가 팝업이 돼서 나오죠. 요것만 따로 넣었습니다. 로고도 H1에 대한 기준, 전체 기준에 로고가 들어갈 부분은 H1에 대해서 뭐 큰 글씨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로고에 대한 CSS와 이 부분 통합해서 같이 넣는데 이렇게 넣고 프로토에 대한 절대값은
왼쪽에 있다고 해서 뭐 정렬값 레프트가 아니라 플로트에 대한 절대 수치, 이 메뉴 중에서 가장 왼쪽, 이 메뉴라는 것은 980을 정의한 로고에서부터 마이 페이지가 나오는 이 기준에서 가장 왼쪽에 들어가라고 해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정의했습니다. 로고에 대한 이미지의 넓이와 뭐 여백 같은 거 기본적인 내용은 뭐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소스를 보시면 아는 내용이겠고, 거기에 이미지가 들어갈 사이즈 보시면 189에 50이니까 이 사이즈를 따로 추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별하게 가장 왼쪽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줬고, 오버플로에 대한 이 밸류 값은 이미 기존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한마디로 얘는 왼쪽이 189만큼은 이 로고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이 기준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린다면 기본이 이렇게 시작이 됐겠죠. 180 픽셀로 해서 이 이상은 가지 못하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의해준 기준이 이 부분입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의 현재 면적이 나오는데 별다른 많은 선언을 해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기준이 어디냐? 기준에서부터 그 자리에 노출이냐? 레프트 라이트 또는 위아래 어떤 위치로 가느냐? 지금 얘는 선택된 이 부분 로고 옆에 우측에 Y죠. 그러려면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가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기준 때문에 로고 옆에 들어간 거고 바로 옆에 안 들어가고 레프트 38 이만큼이 띄워져서 이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로고처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약간 내려와야 되니까 요 부분 탑에서 12픽셀만 비트로 기준을 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은 검색 전체 틀입니다. 폼에 대한 속성, 전송하는 내용은 CSS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이 부분 div 전체가 감싸고 있는데 기준은 상대 위치로 해서 넓이와 높이, 그리고 아래에 얘는 현재 실선만 있잖아요. 버텀값 2픽셀로 해서 요 내용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별다르게 볼 건 없는데 이제부터 우리들이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인풋, 입력 값인데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보인다고 해서 뭐 대충 만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커서 깜빡거리고 약간 틀이 나오죠. 테두리가. 이런 내용이 인풋의 기본 속성에 정의됐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체 틀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죠. 전체 이 내용에서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클릭했을 때 한 요만큼만 나왔고 나머지 영역은 이미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만한 내용 중에서도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정의해서 영역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만든 상태에서 배경을 없이 하고 밑에만 아까 보더값 여기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배경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이 안 나온 거고, 특히 인풋에서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투명값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아예 없앴고 컬러값, 이것은 입력되는 컬러값의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치 안에 그 우측에 버튼, 또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해서 인풋에 내용이 겹치게 하면 안 되겠죠. 인풋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정의를 했는데 넓이 값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만큼 자체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버튼에 대한 값이고 현재 버튼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절대 위치로 해서 상대가 아니죠. 레프트 라이트 0값은 어디 기준이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상대 위치, 여기에 존속한 인풋이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div 내에 상대 위치니까 아예 나머지를 플로트에 대한 라이트로 잡지 않고 절대 위치, 남는 값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현재 라이트와 탑, 오른쪽 정렬로 당연히 돋보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배경을 가져오게 해서 배경이 들어갈 넓이와 높이를 반드시 정해줘요. 그 넓이와 높이는 이 부분 정도가 되겠죠. 배경이 무조건 이만큼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백그라운드에 이만큼 내용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면적 안에.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넓이를 정해주고 배경 이미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좌표 값입니다. 이 돋보기가 전체 이미지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전체 이미지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돋보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이미지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따닥따닥 정신이 없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RG 홈페이지 모든 내용 어지간한 것은 이 이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돋보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해놨죠? 이렇게 돋보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이 면적 안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잘 보면은 25, 26에 이 부분도 예전에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 좌표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0값, 왼쪽에서부터 0,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좌표를 정의했습니다. 현재 이미지를 보자면은 위에서부터 13픽셀보다 더 떨어져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넓이와 높이를 보시면은 돋보기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돋보기 여백까지도 감안을 해서 작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0, 왼쪽부터 이만큼 면적은 그냥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에서 정의했던.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브라우저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뉴가 되겠죠. 메뉴를 감싸는 div입니다. 근데 메뉴의 넓이가 정의되어 있질 않아요. 현재 이 전체 메뉴에 대한 것은 로고가 들어간 면적, 그리고 로고에서 좀 떨어져서 마진 여백 주고 서치가 들어가는 면적, 나머지는 전부 메뉴로 사용한다는 거고, 이 전체에 대한 넓이는 980 픽셀이 이 내부에서 로고와 검색바를 뺀 나머지를 메뉴로 사용하겠다는 거라서 전체 메뉴에 대한 div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 위치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정렬값이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많이 막 넣다 보면 이게 넓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반응형 웹이 아니라 일반 PC에만 적용해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건 넓이가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트를 정해줬고 넓이가 없으니까 오토 자동으로 해서 정해줬고, 뭐 굳이 컬러 이런 설명은 복잡다단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높여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UL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죠. 핵심은 li니까 li에서 UL 목록의 li를 가로값으로 하는 거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절대값, 즉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얘까지 들어가는 차곡차곡이 되는 거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높이와 하나하나 li마다의 상대 위치를 잡아준 게 렐러티브고, 이 내용 안에 텍스트가 있다면 가운데 정렬로 해라, 정의를 한 부분이 되겠죠. 원래 li에만 내용을 다 준 게 아니라 li는 하나의 메뉴 리스트고, 메뉴 리스트에는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블록 처리를 A 링크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블록 처리가 되어 있고 오버플로우, 컬러, 뭐 패딩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현재 궁극적인 내용은 단순하다. 단순하되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야 모든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나온다. 빼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뉴를 끝냈어요. 메뉴를 끝내고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데 공백입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강의에 대한 내비게이션, 강의에 대한 간단한 메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백을 준 거고, 그러면 왼쪽, 그리고 본문 가운데 전체 레이아웃이 쭉 내리면 부터 이전에 끝이 납니다. 이 레이아웃부터 설명해 드리죠. 참고로 이미지 뒤에 무슨 배경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 섀도우죠. CSS3에서는. 근데 상위 브라우저에서는 그림자가 나오지만 하위 브라우저에서는 테두리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내용인데요. 왼쪽에 레프트와 메인, 라이트 중에서 어떤 실선을 세로로 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미지 하나에다가 내용을 줘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오게, 메인에서는 끝까지 나오는 것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열어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없어요. 제가 브라우저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했고, 여기 보이시죠? 얘와 현재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 부분, 이런 내용이 확대돼서 위아래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을 해준다, 이미지를. 그럴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980에 높이가 3픽셀이고, 박스 섀도우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기존 상위 브라우저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디어스 값 마찬가지로 상위 브라우저에서만 보입니다. 하지만 보더 하위 브라우저에서 모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과적으로 테두리나 배경을 만들어주는 얘와 추가적으로 넓이 기준을 준 이 부분, 현재 얘는 메뉴에서도 사용했고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S를 여러 번 선언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본문 CSS도 두 개가 적용이 돼서 얘와 얘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본문의 왼쪽에 레프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중심에 왼쪽으로 정의돼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로 정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을 감쌀 div 별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타이틀, 중심적인 내용 이런 거는 설명을 굳이 안 해드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겠다면 이 소스를 받아보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제 메뉴입니다.
메뉴에 보면은 2개, 3개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UL이. 뭐 다 똑같으니까 확인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리스트에는 원래 볼릿 기호가 있는데 볼릿 기호를 없이 한다고 기본적으로 선언을 논값으로 해놓은 상태니까 볼릿 기호를 대신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li에 a가 있다면 b4 해서 css를 정의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하위 브라우저에서는 before 애프터가 안 먹혀요. 그럼 왼쪽에 하위 브라우저 삼각형 화살표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하위 브라우저까지 배경 이미지가 일괄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li의 프론트라는 css를 줘서 기본 a 이전의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인라인 블록과 넓이, 이것은 아까 넓이와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내용,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 즉 수직 정렬, li의 이 텍스트 가운데에 삼각형 아이콘이 들어가야 되니까 볼릿 기호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픽셀,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94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보시면은 단박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즉, 이 위치니까 위에서부터는 94예요. 왼쪽에서는 18픽셀이에요. 그래도 삼각형이 넓이 높이가 59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약간 더 작은데 삼각형의 어떤 면적까지 감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선택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형은 아주 경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 아까 그 이미지, 돋보기가 있던 이미지죠. 이렇게 들어가되 이미지를 따닥따닥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것은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더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듬성듬성 아이콘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예 각인을 하세요. 이 배경에 대한 이미지를 넣을 때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은 필수사항이다.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라인 블록의 넓이와 높이를 정해줘야 되고 단지 여기 버티컬 얼라인은 미들값, 이것은 현재 li가 좀 민감하게 수직 정렬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해놓은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여백 같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애프터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스팬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가 있다면 왜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링크 표시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브라우저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커서 포인터를 반드시 정의해 주는 것. 이외 나머지는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릴 것까지는 없죠. 기본적인 UL은 끝냈고 나머지 이제 언론이라든가 강의 평가라든가 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과 강의 평가가 들어간 곳을 선택해 보니까 위아래 어떤 실선을 넣어줬고 뭐 이것은 브라우저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넓이랑 높이를 따로 줄 필요가 없죠. 왜? 위에 상위에서 상위라는 것은 이 레프트에서 넓이를 정해놨고 이 넓이 안에서 놀면 되니까 굳이 따로 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내부, 외부 중에서 내부 여백만 정의를 해준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div, 이곳에 패딩 레프트 10을 줬고 기본적인 텍스트, 타이틀, UL, 뭐 껍데기는 별 다르게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와 똑같죠? 뭐 인라인 블랙 설명할 필요는 없고 수치가 달라요. 그 대신 얘는 마이너스 118입니다. 위에서 마이너스 94는 똑같은데 그럼 이 이미지는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 이미지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수치가 아까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해줬던 거고 기본 표준 브라우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li의 애프터 또는 before 이런 부분을 하면은 윗줄, 끝줄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 또한 한 이미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 딱 봐도 아시겠죠? 아 이거 왼쪽에 딱 붙어 있는 거구나, 위에서만 좀 내려와 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지 이거는 정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A링크, 블록 처리, 넓이, 높이가 된 겁니다. 즉 아까와 다른 것은 아까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랙 해갖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마진 레프트 10, 왼쪽에서부터 10픽셀만큼만 떨어져라 하고 수치만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있죠.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죠. 넓이 높이를 따로 정해 줬잖아요. 어차피 링크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여태까지 봤던 그런 출력하는 거는 링크가 버튼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었잖아요. 다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링크가 들어가니까 이곳에 상속된 A가 있다면이니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 처리한 부분과 넓이 높이를 정해 줬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되는 대로 나온다 라는 거고 이미지 보면 왼쪽으로 딱 붙었죠. 0이죠. 위에서부터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이 좌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드 시스템은 다 다른데 게시판은 여러 가지 코드가 좀 엉켜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브라우저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레프트 다음에 중심이니까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고객 지원, 즉 레프트에 다음으로 붙어야 되니까 차곡차곡 패키지까지 붙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라인까지. 그래서 중심. 얘도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단지 좌우, 위, 아래 여백을 줬고 넓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틀을 만들어 줬고 이 틀 내에서도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정의를 또 한 번 해줬습니다. 전체 몸뚱아리죠. 약간 내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코드 쪽이고 이것은 좀 쉽게 테이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블로 들어가 있더라도 테이블 내에 텍스트는 전부 다 가운데 정의로 해주고 보도 없이 해주고 이건 기본적으로 선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CSS 밸류 값을 요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일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넓이를 몇 픽셀 준 게 아니라 이 부분 테이블을 줄 때 아실 겁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하나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개로 나눌 것이냐 수직을 그랬을 때 이거 개수가 늘어나겠고 퍼센트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하위에 들어가 있는 이런 TD 게시판들이 정렬이 한 번에 쫙 됩니다.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컬럼 값을 자동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은 제목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목 TH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어떤 내용을 이곳에 넣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글들 테이블 셀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카테고리다 보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딱 못 박은 거죠. 이 내부에서 70픽셀만큼은 얘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을 링크가 쓰는 거고 거기에 우측에도 보면은 인라인 블록으로 딱 정의를 했어요. 이만큼을 70픽셀하고 43픽셀은 자동으로 높이에 따라서 출력이 된 부분이니까 이 이외에는 없으니까 모든 브라우저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왼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보시면은 삼각형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프터 기능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기본적인 이곳에 링크가 있다면 해서 정의를 한 상태거든요. 본문인데 끝에는 뭐 라인을 어떻게 해주고 여백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링크가 있다면 비포 애프터는 이상이 나오지가 않죠. 그것은 클릭을 한번 더 해보시면 애프터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 선택이 됐죠. 위에 보면은 인라인 블로그로 해서 컨텐트 내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면 컨텐트에다 뭐 이렇게 일반 텍스트들을 넣으면 텍스트들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배경 이미지가 나올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렬값 링크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5픽셀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보면은 위에서부터 94 왼쪽에서 47이군요. 요거네요. 아까 게시판에 A 링크가 있는 경우에 애프터를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CSS를 이렇게 A 다음에 콜론 2개 내용이 들어갔고 애프터가 들어갔습니다. 앞이면은 뭐 비포겠죠. 그래서 일반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나 다 들어갑니다. 단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다면 브라우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거 하나하나 수정하는데 정말 애먹습니다. 저는 일반 하위 브라우저에는 이 비포 애프터 중에서 이 애프터 부분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게시판에 대한 내용만요. 우측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뭐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들이 차곡차곡 됐고 라이트 맨 마지막이니까 또 브라우저별로 틀리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참 잘해야 된다고 웹표준 입문부터 설명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전체 넓이가 100이라고 하면 나눌 때 200, 200, 200 나누거나 나머지 10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뭐 30, 30 그리고 40 그럼 100이죠. 하지만 일그러지는 거는 보더를 넣기 때문에 일그러지는데 지금 내용은 980픽셀에 200, 520, 200을 넣어줬는데도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것은 세로가 실선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배경으로 라인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 보더의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렬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나머지 또 기준 들어갈 땐 그다지 많은 내용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relatives 상대 위치로 그냥 정확히만 들어가라 이렇게 한 상태고 패키지 얘 또한 이곳에서의 상대 위치로 들어가는 거고 절대 위치가 아니니까 톱이나 레프트를 써줄 필요가 없죠. 포지션 이 넓이와 높이는 배경 이미지의 넓이나 높이 볼까요? 얘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얼만큼 왼쪽에서부터 얼만큼 왼쪽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서부터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느 브라우저나 다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링크 값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키지에 대한 배너에 대한 영역은 이만큼이고 배너 이미지에 대한 링크 영역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의 넓이 높이로 끝나고 아래에 UL 목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좌우의 마진 이건 뭐 브라우저 차이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li의 뭐 위, 아래, 라인, 줄 간격 이것도 지금 선언된 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별로 틀리게 나올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링크 값이 있다면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를 해라.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p 태그의 줄 간격, 엔터를 치거나 p 태그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p 태그 하나에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컬러 값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링크가 있는데 화살표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스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가 끝나면 화살표가 나와라. 게시글 아까처럼 애프터로에서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이미지인데 직접 스팬으로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브라우저는 애프터 이런 거 하면 안 먹힙니다. 안 먹혀도 되는 건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만 메뉴와 기본적인 내용은 안 먹히면 고객들이 혼란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가 이거는 다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미지의 미들값. 이것은 텍스트와 이 배경 이미지의 포지션, 수직 포지션이죠. 그리고 텍스트 다음에 이만큼 떨어뜨려서 내용이 출력되라. 마이너스 47에 94. 아까 요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콘을 가지고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하고, 또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했어요. 하단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다 텍스트예요. 부터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죠. 클리어 보스, 레프트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렐러티브는 별다르게 특정 위치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맨 밑에서 하나의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본문과의 여백을 위해서 이렇게 놨고 넓이는 100%로 브라우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아실 겁니다. 아까 메뉴처럼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렐러티브로 해서 상대 위치를 딱 고정값으로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만 들어가니까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는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오버플로우 정의해줬고 가운데 넓이 980 픽셀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제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사양이고 밑에 라인이고 하단 카피라이트 전체 그리고 이 부분 얘를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포지션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렐러티브 항상 바뀌지 않는 거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980 픽셀 중에서 41%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현재 면적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기본적인 제목 보시다시피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 수직 정렬을 위해서 UL 목록이 그 아래 들어가는데 어차피 UL 목록은 굳이 뭐 별다르게 정의할 부분은 전혀 없어요. LI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현재 기본적으로 이 LI는 인라인 블록 넓이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LI 내에서도 두 개의 메뉴를 공존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즉 우측에 지금 CSS가 안 바뀌죠. CSS는 동일하죠. 이것도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해요. 같은 A가 있다면 블록 처리를 해준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똑같죠. 인라인 블록과 넓이값. 이제 배경 이미지입니다. 이것 또한 아이콘으로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스타일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리고 커서 포인터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링크가 표시 안 되는 걸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미지 높이는 거의 90 픽셀대가 비슷한데 왼쪽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입니다. 베스트가. 이 내용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LI는 지나치게 넓이가 길죠. 긴 이유는 홍보 웹기획에 대한 이미지를 앱솔루트로 절대 위치로 넣기 위해서 중간에 이만큼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앱솔루트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위에서부터는 10픽셀, 오른쪽으로는 70픽셀을 밀려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위치를 넣다 보면 탑 10에 라이트 70이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홈페이지 맨 위에 탑 10에 오른쪽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앱솔루트가 바로 들어가면은 기준이 없는 상태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브라우저 탑과 레프트 00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데나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위에 렐러티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 혼자가 아니라 얘를 감싸고 있는 렐러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렐러티브는 푸터 얘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왜냐면 얘한테 상속을 받았잖아요. 얘한테. 위치에 대한 상속이 포지션 렐러티브 즉 하단에서 이만큼이 기준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준이 돼 있어서 위에서부터 얼마큼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라. 그럼 당연히 렐러티브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얘가 이 다음에 렐러티브가 또 있겠죠. 어떤 렐러티브냐 현재 얘가 있잖아요. 얘도 렐러티브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 웹기획에 대한 얘는 기준선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같은 이미지라는 것만 확인해 드리면 되겠고, 이 이미지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 해도 링크는 돼요. 근데 더군다나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A의 디스플레이 블록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같은 A에 여러 개가 있으면 블록 처리하면 막 줄바꿈이 막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블록 처리를 했을 때 전체 지금 현재 선택이 됐죠. 이 아이콘에. 만약 여기에 블록 처리를 안 한다면 아이콘에 선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버했을 때 커서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런 또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다음. 얘는 보시는 것처럼 34% 레프트 플로트에 대한 거 학과 카테고리에 대한 바로 옆에 붙어라. 레프트에서 34%만 쓰겠다. 근데 얘는 LI 하나에 세 줄이 들어갔죠. 업데이트 강의 평가 회사 지원. LI가 보면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I를 넓이를 안 주고 전체 34% 내에 LI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LI 하나에 A가 3개가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게. 근데 A마다 그냥 블록을 해주면 안 돼요. 만약 여기서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잖아요, 오른쪽에다. 그럼 얘네들은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사이좋게 안 나오고 각각 줄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록은 줄바꿈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div 같은 경우에도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블록이잖아요. 볼까요? 자, div죠. 보면은 바로 나오네요.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상. 멤버라든가 마이페이지 퍼센트가 13, 12%고 뭐 LI가 그만큼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LI에 뭐 A 링크로 해서 들어갔겠구나. 맞습니다. 얘가 들어갔고 넓이가 60픽셀이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갔어요. 즉 뭐냐면 60, 60이면은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LI에 A가 있다면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는 LI에 어떤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케이스는 클래스가 있다면 무조건 넓이 값을 60픽셀로 해주라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60픽셀이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버가 되지 않은 상태죠. 나머지 얘는 지금 한 줄을 다 쓰고 있죠. 얘 또한 CSS 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죠. 그리고 하단에 메뉴입니다. 기본적인 메뉴인데 포지션, 렐러티브 기본적인 내용이고 높이값. 얘는 뭐 줄 간격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 높이값을 같이 써주는 거는 설명을 해드렸고 일반 보도에 대한 설명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어떤 특정하게 문제있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곳에 LI들의 목록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거는 LI의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가 들어가서 차곡차곡 들어갔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차일드 값 먹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이렇게 내용을 준 것은 이전에 제가 웹표준 입문 강의든 기본적인 내용 강의할 때 LI 요소의 앞과 뒤, 전과 후에 대한 LI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강의해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회사 소개라고 하면 오른쪽에 붙는 게 배경 이미지입니다. 즉 클릭한 상태에서 얘에 대해서 배경이 이렇게 먹혀 있습니다. 메뉴 링크라고 해서 이것은 좀 다른 이미지 추가적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든 브라우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9브라우저입니다. 9브라우저인데 왼쪽에 나오지 않고 8브라우저인데 왼쪽에 나오지 않아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8과 9에서는 비포 애프터 중에서 애프터가 먹히지 않은 거죠. 게시글에 화살표가. 하지만 LI에 대해서 없애주는 이 부분, 나오게 하거나 없애주는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메뉴에 대해서는 일반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 메뉴에 대해서는 따로 넓이를 정의하지 않았고 LI 값들에 의해서만 내용이 들어간 거고 LI도 내용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내용에 의해서 값이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이 원격 평생 교육시설 그 마크, 인증 마크가 들어간 부분은 앱솔루트죠. 맨 위에서부터 0, 라이트로 오른쪽으로부터 0 해서 이것은 배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어폐가 있죠. 디스플레이 블록이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와 지금으로 차이를 계산해 본다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링크도 없고요. 이미 앱솔루트로 해서 포지션이 됐고 거기에 좌표가 들어가 있고 넓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 링크 값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요 내용이니까 왼쪽은 0이죠. 위에서부터의 높이만 52픽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얘는
앱솔루트가 탑이 0인데 딱 들어갔어요. 그럼 그 위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렐러티브는 어디겠습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얘에 상속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얘에 상속되는 내용이 얘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뭐 별다르게 앱솔루트가 들어갈 건 없지만 그래도 위에서부터의 어떤 포지션 항상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넓이, 높이 내용 중에서 마진, 외부 여백과 넓이만 100%. 100%라는 것은 980 위에 존속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넓이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꽉 차게 100%로 안 하면은 꽉 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꽉 차게 해줬고 줄간격, 수직 정렬, 줄간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줬죠. 인라인 블록 하나의 블록 처리를 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얘예요. 넓이 값이 150에 레프트 왼쪽으로 딱 붙은 거죠. 980 중에서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미지는 EM이라는 내용의 CSS를 줬고 그 EM에는 얘의 EM이 있다면 블록 처리를 한 상태에서 넓이 높이 주고 이렇게 이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얘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왼쪽에 고객센터가 들어간 곳에 바로 붙어서 650픽셀만큼 현재 선택된 거 보이시죠? 얘는 넓이를 정의를 해줬어요. 왼쪽과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오른쪽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 지원받은 거 그쪽 넓이도 따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픽셀로 돼 있죠. 이것은 그냥 피태그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의를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본문까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특이사항은 각각 아이콘 기능이죠. 이게 하나하나의 아이콘으로 포토샵으로 재단을 해서 업로드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좌표로 또 넓이 높이 정해서 각각 나오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보면은 이렇게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왼쪽으로 딱 정렬로 해서 했고 높이랑 위아래 내부 여백만 줬는데 LI에 보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다운, 뭐 커리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LI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하게 CSS를 준 사항이 없습니다. 포지션, 상대 위치로 줬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세로 정렬이 아니라 가로로 출력되게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링크를 줬고 보면은 링크를 준 곳에 넓이 높이가 있고 마우스 커서 포인터로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좌표값 아까 제가 이미지 보여드린 거 있죠.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같은 이미지인데 좌표만 현재 좌표가 177 마이너스 얘는 207 또 얘는 237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 높이를 여기서 다 정한 상태에서 CSS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부터 일단 넓이 높이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LI 값인데 얘만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현재 차지하고 있죠. 288픽셀에 19. 그런데 LI 값은 위에 LI 값과 바뀐 게 없어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포지션, 렐러티브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지 결정되어지는 것은 전체 면적을 다 쓰는데 A가 값이 블록 처리로 돼갖고 요 내용이 선언이 돼 있다는 거고 여기에 패키지, 넓이 높이, 거기에 이제 이미지 값, 즉 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좌표값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이미지 스킨이 있는 CSS입니다. 그럼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왼쪽에 380 이상은 다른 건 못 써요. 얘만 쓰는 거예요. 마진을 위에서부터 내용이 올라가고 포지션, 렐러티브 이곳에 뭐 하위에 뭐 다른 내용을 준다. 이곳에 다른 내용 앱솔루트를 준다. 그럴 때는 기준값이 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앱솔루트를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앱솔루트 값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그것은 얘입니다. 얘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좀 내려볼까요? 얘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보면 오른쪽에 렐러티브 오른쪽 왜냐 아까 얘는 왼쪽이었으니까 플로트에 대한 라이트 오른쪽 됐고 마진 레프트 30픽셀만큼 여백이 있어라. 그리고 전체 넓이 들어갔는데 얘가 상대 경로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콘의 위치는 현재 앱솔루트죠. 레프트 0, 탑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얘와의 상속이죠. 얘의 상속이기 때문에 아까 그 기준으로 해서 얘가 포지션을 어떤 위치를 하든 요 내부에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레프트나 탑을 마이너스 값을 하면 요 내용을 벗어나겠죠. 그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표준 브라우저에서는 보일 수 있는데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그냥 100%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앱솔루트 넣으실 때는 이런 위에 상속 포지션에 대한 렐러티브를 어디 거를 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와 다른 내용은 포지션과 기본적인 사항만 잘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 것은 수강 신청 전체 내용이죠.
포지션 렐러티브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가 오른쪽에 현재 붙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10픽셀이 있는데 li 안에 있습니다. li 안에 수강 신청 클릭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링크 값이 보니까 이미지가 있지 않고 넓이 높이 돼갖고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대한 것만 잘 조절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li 값의 이 부분 버튼 값 현재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고 차이가 뭡니까? 마진 외부 여백의 왼쪽으로 10픽셀을 줬기 때문에 버튼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왼쪽 좌표만 다르잖아요. 지금 이미지는 같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런 알파 값 이런 거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 이런 내용이 이런 거 이게 지금 알파 값이 안 먹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도 메인을 볼까? 이거 현재 9브라우저인데 알파 값이 안 먹히죠. 그거는 참고하시고 감안하고 생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나오게 하시려면 현재 이 내용을 카페에다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요, 공지사항입니다. 얘 또한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셀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스팬으로 들어갔죠. 간단하게 인라인 블로그로 해서 내용이 들어갔고 이렇게 배경 이미지 동일하게 공지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를 이 맨 아래까지 하나하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기본 문서에 선언하는 선언문이 있죠. 캐릭터 셋, 이 내용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은 PC 버전을 제작할 때 이 내용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주석 처리된 이 부분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다고 하시면은 이 내용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가로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텍스트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크게 확대돼서 나오는 모바일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놓으면은 사이즈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웹킷 엔진에 있어서.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텍스트 사이즈가 나오길 바랄 때 사용하시고, 위에 보면은 산세리프는 동일한데 텍스트 패밀리가 약간 다릅니다. 위와 아래가.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일반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아이폰에서는 글자가 아주 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써주게 되면 아이폰에서도 일반적인 텍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반응형 웹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쇼핑몰이든 포털이든 모바일 홈페이지와 PC 홈페이지가 딱 URL이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애플 웹사이트 외국의 것을 가만히 보시면 디바이스 사이즈로 조절을 하는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형 웹을 가지고 하실 때도 이 내용을 위주로 선언을 하시면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웹킷에 대한 선언과 MS 워드에 대한 선언과 이외에는 전혀 하나도 선언된 게 없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CSS3를 사용하되 모질라,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이런 부분을 다 동일하게 나오게 하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제되었기 때문에 따로 모질라라든가 사파리에 대한 선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배경을 흰색이 아닌 약간 회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반 적용되는 웹문서도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비워놨고요. 이것은 메뉴와 메뉴 안에 검색, 로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통으로 만들고 각각 분리를 해서 제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틀을 잡아주는 게 CSS명이 이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현재 문서가 어디에 존속된 게 아니라 딱 그 문서 자체 하나죠. 그러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으로 차곡차곡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위치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 위치로 잡고 위로 여백이 없고 기본적인 건 레프트죠. 그러니까 뭐 따로 선언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블록 처리가 돼야 되니까 선언한 상태고 외부 여백은 필요가 없어서 아예 0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 어떤 사이즈의 해상도에서 열어도 꽉 차게 나오게 하고 높이를 50픽셀로 하되 정 가운데 수직 정렬이 될 수 있게 라인 하이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패딩으로 위아래 여백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스마트폰에서는 패딩으로 위아래로 줘도 어떤 운영체제든 동일하게 나오는데 일반 PC에서는요. 패딩으로 해서 높이나 넓이를 맞추게 되면 하위 브라우저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의 배경 컬러 그리고 이 자체가 현재는 Z인덱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맨 위에 있을 부분에 세 번째로 해놨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해당 웹페이지를 새로 고쳐서 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물론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해도 CSS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왼쪽 끝으로 붙는 거고 100%로 꽉 차게 했죠. 강의 화면을 이렇게 쭉 해보면 전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끝으로 꽉 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사이즈가 높이가 50픽셀이죠. 패딩이나 마진이나 어떤 포지션을 주거나 그렇게 따로 설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딱 맞췄습니다. 전체 틀이 끝났으니까 틀 위에 자체적으로 감싸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CSS가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 DIV는 전체 내용을 다 감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공했는데 이유는 아까 100%로 정의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부분은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마진형 오토가 필요하겠고 또 Z인덱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선언해 보도록 하죠. 아까 있었던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좀 쓸 겁니다. 오버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가운데 0 오토죠. 그리고 넓이를 딱 제공해 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각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푸터 쓸 때도 얘를 쓰고 중간에 쓸 때도 얘를 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이 내용만 저장을 해도 반영이 됩니다. 새로 고쳐서 전체 사이즈 확대해 보면은 980픽셀이 된 것이니까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고 물론 우측에는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내용을 만든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남았는데 얘는 얘랑 연결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 안에 상속된 내용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까 설명처럼 되려면 이곳에 클래스로 해서 뭐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얘가 반영돼서 상대 위치, 그 고정으로 돼서 Z인덱스 가장 최상위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일단 그렇다면 로고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일단 이 로고의 클래스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위치에 그 영역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되겠고 넓이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또한 플로트에 대한 라이트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차곡차곡 왼쪽부터 쌓아가는 거죠. 옆으로.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쌓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로고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가 적용받는 넓이는 이만큼 저장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로고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얘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로고에 대한 영역을 보면 지금 선택된 이 영역인데 189 그리고 높이를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64만큼이나 늘어뜨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A가 있고 거기에 이미지 내용이 있으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정렬값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서치가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위의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아까 id 값으로 정의가 됐고 얘가 있을 위치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얘 오른쪽에 공식적으로 얘가 붙는 거고 얘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큼만 사용을 할 건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얘의 어떤 포지션 아까 로고처럼 전체 높이를 다 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수직으로 딱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라인하이트에 50픽셀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서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쪽부터 이만큼, 위에서부터 이만큼 저장하고 새로 고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왼쪽부터 38픽셀이라는 것은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은 로고 다음부터잖아요. 절대값 여기서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38픽셀, 높이 12픽셀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보면은 폼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는 따로 줄 것은 없고요. 인풋, 입력값을 감싸는 div, 이너라고 해서 해놨죠. 이 부분은 어디에 존속하느냐면은 이렇게 이것은 얘가 정의하는 부분의 상대 위치, 넓이랑 높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얘는 상하 좌우 어떤 테두리나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래서 밑에만 이 픽셀을 흰색으로 준 겁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그 내용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나의 틀이 됐으니까 거기에 인풋이 있잖아요. 아까 이 인풋에 대한 CSS를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존속이 되냐면 얘에 존속이 돼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얘에 존속이 된 거는 인풋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색 버튼이 인풋 다음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방식은 이렇게 되겠죠. 얘에 대한 존속이니까 절대 위치 정의를 해주고 넓이, 높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 하이트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똑같이 배경을 투명하게 할 것이고 컬러 값 흰색으로 그리고 보더 자체를 롱 값으로 없앴죠.
저장한 상태에서 확인해 본다면 클릭하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일 수 있죠.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고 코딩으로 들어와서 이 버튼 부분을 정의할 겁니다. IC라고 해서 내용을 정의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 위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다. 절대 위치인데 잘못 선언하게 되면 이쪽 끝으로 붙습니다. 앱솔루트가. 기본 틀에서 렐러티브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자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남았겠죠. 그 자리만큼 검색 버튼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0픽셀, 오른쪽으로 딱 붙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붙어요. 오른쪽으로 붙었고 위로도 어떤 여백이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기본 인풋에 클릭했을 때 요 선, 나머지를 검색 버튼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링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 이미지 넓이 높이를 넣고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온다 그랬죠. 애초에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미지가 들어갈 넓이 높이를 아예 선언해 놓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반복하지 말고 위에서부터는 얼만큼 왼쪽에서부터는 얼만큼 돼 있는 좌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선언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현재 크롬이다 보니까 링크 표시도 안 되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커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링크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포인터로 밸류 값을 설정해 주시고 라인 하이트 그리고 버티칼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아닌 위로 내용 새로 고쳐 보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제 링크 표시가 나오죠. 이 내용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된 이 부분 아까 왜 소스에서 넓이, 높이를 따로 지정해 줬죠. 그런데 이 면적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이미지 제작도 상당히 기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GO에 사용된 홈페이지의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포토샵으로 열었습니다. 컨트롤 R 하면은 물품 표시가 나오고요. 현재 돋보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위에서부터는 몇, 왼쪽에서부터는 몇 수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위치를 알려면은 왼쪽에서부터 드래그, 클릭해서 하면 지금 W가 넓이고 H가 높이라는 건 아시죠? 이 수치를 그대로 해서 사이즈를 정해주면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측에 메뉴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죠. 결국은 메뉴라는 CSS에 이제 LI들을 튜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메뉴의 위치는 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메뉴 이상은 오른쪽에 또 붙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위치로 해서 오른쪽에 딱 붙는 걸로 해야 되겠죠. 980 이내에 끝에 붙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넓이를 오토로 했습니다. 이 메뉴에서 서치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몇 가지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토로 정의를 한 겁니다. 메뉴가 늘어나면은 늘어난 대로 물론 서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침범하지 않게끔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한 번 더 이 컬러로 줬습니다. RGO의 기본 컬러입니다. 새로 고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고 이 내용은 UL에 LI들이 중점적이니까 LI를 그냥 쓸 건지 가로로 쭉 메뉴처럼 만들 건지 높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의 이 내용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메뉴 하나하나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딱딱딱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값 어차피 50픽셀이니까 하나의 블록 안에 포지션을 준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위치로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텍스트나 내용이 있다면 가운데 정렬값으로 한 것입니다. 내용 보면은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우측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만히 보면은 LI에는 다 A,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 A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존재감은 어떻게 할 건지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LI에 A가 있다면 거의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링크 값과 그 똑같은 자리에 있게 하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하고 좌우에 여백을 줬습니다. 왜냐면 위아래는 50픽셀이라는 고정값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텍스트는 두껍게 메뉴니까요. 그리고 이 메뉴에는 특별한 폰트를 넣어준 겁니다. 물론 무료 폰트고요. 산세리프는 삐침이 아예 없게 딱딱 나오게 하기 위해서고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15픽셀인데 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했습니다. 해당 내용 적용된 값을 새로 고침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좌우에 헤딩을 줬지 위아래에 대한 내용은 높이값 한번 해주고는 더 이상 없죠. 현재 위드 값은 오토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버튼이 없어졌어요. 뭔가 이 메뉴에 의해서 밀렸다는 거죠. 좌우 높이는 50픽셀이 동일한데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게 해줄 부분은 작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놔둬야 될 부분은 놔두겠습니다. 왼쪽에 이 부분 해결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메뉴를 축소할 거거든요. 4개가 핵심 메뉴고
나머지 두 개는 일반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단점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밑줄 나오는 거. 위에 기본적인 내용에는 밑줄을 나오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메뉴에는 보시다시피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밑줄을 논값으로 하고 컬러 값을 바꿔줘라. 그리고 추가로 포커스 됐을 때 이것은 탭으로 해서 메뉴가 선택됐을 때조차도 컬러, 밑줄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새로 고쳐서 보면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컬러가 만들어졌고 밑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보면은 이 내용은 공백입니다. 만개를 몰라서 여기에다 공백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공백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백을 이 CSS 그대로 해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넓이 값을 50픽셀을 텀을 준 이유는 기본적인 메뉴와 일반적인 메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중간이 50픽셀로 해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와 얘를 좀 작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제작을 했으니까 CSS명은 5와 6입니다. 그래서 5도 폰트를 작게 해서 내용을 좌에서 우를 적게 준 거죠.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헤딩이 오른쪽에만 되어 있죠. 10픽셀이 마이 페이지도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5에는 다음 메뉴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 그대로 만들어 줬지만 6번은 메뉴의 끝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텍스트가 붙어라 라고 해서 정렬 값을 라이트로 해줬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픽셀 그리고 렐러티브가 왜 들어갔냐면 로그인을 했을 때 마이 페이지 위에 지금 확인해 보시면 로그 아웃 버튼이 있어요. 그게 절대 위치로 들어갔는데 그 절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곳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고 전체 사이즈로 확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980에 마이 페이지는 딱 끝에 붙은 겁니다. 로고도 980에 A자가 왼쪽 끝에 딱 붙은 겁니다. 현재 이제 내용을 본다면 현재 6번에 대한 내용은 렐러티브 이것은 로그아웃 버튼을 마이 페이지 위에 올리기 위한 주축이 되는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6번에 렐러티브를 줬다고 말씀드렸고 거기 A가 있다면 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텍스트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고객 지원과의 여백, 내부 여백 10픽셀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넓이를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치 버튼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오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마이 페이지 위에 로그아웃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기준은 여기서 포지션에 대한 렐러티브를 했고 이곳에서 그 렐러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로그라는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이라는 CSS를 정의를 해보죠. 얘가 기준입니다. 그럼 당연히 뎁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상대 위치로 그 자리 자체가 기준이 돼요. 마이 페이지 아까 선택된 만큼이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치를 이렇게 위와 아래와 0으로 정의를 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마이 페이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눈에 띄질 않아요. 하나하나 내용이 코딩이 필요하겠죠. 기본 수직 정렬의 내용이 들어가고 배경이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로그라고 해서 그 자체로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넓이 값은 정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상으로 하려면 로그아웃이면 A가 있잖아요. 이 로그아웃에 대한 링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링크 값을 준 상태에서 당연히 그럼 여기에 A가 있다면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상속관계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로그아웃에 A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컬러하고 사이즈 원래 위에서부터는 두껍게 들어가잖아요. 볼드체를 해제해 준 거죠. 노말로. 그리고 여백을 좌우를 약간 줬어요. 이유는 이 자체에서 넓이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작게 따닥따닥 줄간격을 붙여줬고 링크 밑줄이 없이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 지금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6번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없다면 이 로그아웃의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게 되냐면 문서 위쪽 좌상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 포지션 렐러티브가 마이 페이지에 있고 마이 페이지에 상속된 CSS로 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욕심을 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로그아웃에 대한 텍스트 내용도 변경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곳에 오버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버를 한다면 어디에? 이곳에 해당 내용을 새로 고침해서 오버를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배경 컬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메뉴 아래에 기본적인 본문이 들어가는데 저희 알지 홈페이지 보면 본문 위에 약간의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DB에 대해서
이렇게 뿌려지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뭔가가 문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뿌려지라고 스틱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백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위치에는 정확히 있으라고 오버플로우를 주고 외부 여백은 없이 가운데로 내용이 붙는 거죠. 어차피 위에 메뉴와 얘는 또 별개의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넓이를 따로 정의해주고 이 스틱의 위치는 메뉴 아래가 됩니다. 높이는 50픽셀이고 얘는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얘가 그 윗순위로 될 수 있게 Z-인덱스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세팅해 보도록 하죠. 보여드리면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레프트와 메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섀도우 박스가 있어요. 물론 이 섀도우는 일반 웹킷 브라우저일 경우에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실선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코딩해 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에 섀도우 박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저장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봅시다. 하단 푸터를 제외한 왼쪽에 일반 메뉴와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코딩을 해보면 기본 틀을 얘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 흰색의 백그라운드, 이거는 예전에 실무에서도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구분선, 메뉴와 본문, 본문과 우측 라인을 어떤 보더로 하지 않고 이미지를 늘려서 쓰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넓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현재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주변에 테두리 같이 나오는 배경 아래로 그리고 우측으로 흩뿌려지는 부분 그리고 알파 값 0.1 검정으로 만들어지고요. 레디어스 값 3픽셀로 해서 보더 자체는 없앱니다. 이 내용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더에 대해서 솔리드 값 주고 아래로 푸터 내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여백을 준 것입니다. 980픽셀의 배경으로 깔아준 부분이 되겠고 아래로 내리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위 버전은 이렇게 레디어스 값과 섀도우가 나오게 하고 하위 버전은 보더에 대한 솔리드 값에 대한 부분만 나오게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이 내용은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이 부분 기억하시죠? 이 내용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 내용만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 높이 이런 부분은 기존의 메뉴부터 해서 푸터까지 다 고루고루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측에 메뉴를 먼저 세팅을 해보죠. 레프트로 제가 해놨고 기본적으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로 딱 붙어야 오른쪽에 본문을 넣을 수 있으니까 기본 레프트라고 정의하고 사용하는 면적을 200픽셀로 한정을 합니다. 새로 고치면은 기본적인 메뉴와 본문에 붙을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레프트 내비게이션 CSS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함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인데 굳이 얘는 뭘 따로 정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H2 제목글이 있다면 UL이 있다면 이런 식의 코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기준점만 CSS명으로 만들어준 상태이고요.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빈 공백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당장 사용할 것은 H2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운데로 해주고 컬러 값은 왜 줬냐면 텍스트가 있는 메뉴도 있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주는 게 한 페이지지만 회사 소개부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아울러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을 때는 이 컬러로 나와라 라는 거고